안녕하세요. 로맨스 소설 TV입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1년하고 반이 지났네요. 여러 구독자분들의 추천과 함께 저희 채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으면 추천해달라는 분들이 많으셔서 구독자 3,000명에 맞춰 기획해 보았습니다. 우선 장르와 무관하지만 연령대는 나누어 보려고 해요. 19금과 전체 이용가로 구분해서 추천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19금부터 시작할게요. 로설티가 추천하는 19금 소설 5위 내가 감히입니다. 계약관계와 신분 차이가 읽는 독자들의 마음을 쓰라리게 했는데요. 저를 하녀로 받아주세요 라고 당돌하게 말하는 라이와 재벌 은행장 로렌스와의 스폰서 같은 그렇다고 완전 스폰서도 아닌 그 사이에서 묘하게 줄다리를 하는 두 주인공입니다. 여러 쫄깃한 일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반항심에 머리를 자르려는 라이를 방해하기 위해 그날 시내의 모든 미용실 문을 닫게 했던 로렌스. 이 하나만 봐도 남주 성격 알만하시죠? 그리고 재미에 흥미를 더하는 남주의 처절한 후회가 빠지면 안 되죠. 여주에게 함부로 하다가 많이 구르는 남주. 시원하면서도 조금 안쓰럽네요. 19금 소설 4위 루시아입니다. 이 소설의 키워드를 말하라면 한마디로 대형견남과 초식계 여주죠. 공주인 줄 모르고 살다 엄마가 죽고 궁에 들어온 날 미래를 예지하는 꿈을 꾸게 되고 그런 삶에서 벗어나고자 용기를 내어 과감히 남주에게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흔한 빙의물이나 환생물은 아니죠. 물론 이 커플도 계약 결혼 관계예요. 이 소설에서 저는 여주보다는 남주 휴고에게 더 매력이 끌려요. 계약 결혼으로 시작했지만 오로지 내 여자에게 어화둥둥, 내 여자 다칠까봐 안절부절. 그냥 이런 남주 나오면 망구 부럽기만 합니다. 젠장, 저희 현생에서는 받아볼 수 없는 8권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지만 애정씬이 한 30%를 차지하는 느낌적인 느낌. 암튼 하늘 가리기 작가님은 19금 소설 정말 잘 쓰시는 것 같아요. 19금 소설 3위 빛과 그림자입니다. 제가 리뷰 올린 작품은 아니에요. 로맨스 소설 마니아라면 류양 작가님은 거의 다 아실 거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중세물 로맨스의 레전드 오브 레전드시죠. 지금은 전자책 시장이 많이 커져서 많은 곳에서 보실 수 있지만 전자책의 선두주자인 리디북스가 시작되기도 전에 책으로 나온 작품이에요. 정말 오래된 소설이에요. 저에게 빛과 그림자는 모든 로맨스 소설의 식상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언제든 꺼내보는 저희 애장 소설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어떤 대형견남도 여기 일라이 앞에서는 치와와 수준일 거예요. 일라이는 대형견남의 조상입니다. 영주의 사생아 에드나가 영주의 딸 대신 평민 출신인 전쟁 영웅 일라이와 결혼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하녀였지만 결코 하녀 같지 않은 그녀의 고고한 면에 대형견 일라이가 푹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걸크러쉬 여주를 뽑으라면 당연히 이 작품의 에드나이지 않을까 하네요. 루시아가 야하다고 했지만 이 빛과 그림자의 류형님의 지필력에는 한참 못 미칠 겁니다. 야해도 너무너무 야합니다. 입을 다물지 못할 지경이죠. 19금 소설 2위 상수리 나무 아래입니다. 역시나 김수지 작가님도 정말 레전드시죠. 부모로부터 학대와 폭행을 당해오던 여주 맥시가 평민 출신의 기사 리프탄과 결혼을 하는데요. 오랜 학대로 인해 말을 심하게 더듬는 맥시를 그저 아끼고 사랑해주는 리프탄을 더 좋아하시는 독자분들이 많을 거예요.
역시나 내 여자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남주가 답이죠. 자존감 바닥인 맥시를 서서히 끌어올리는 리프탄에게 사랑을 느끼며 마법사가 되어서 돌아오는 맥시. 2권에서는 당당히 19금 딱지를 붙여서 보는 재미가 더 쏠쏠했던 작품이죠. 19금 소설 1위 울어봐 빌어도 좋고입니다. 전 아직도 제목만 들어도 마음이 울렁거려요. 헤르하르트 공작가에서 일하는 정원사의 수양딸인 레일라는 늘 웃으며 씩씩하고 밝게 자라는 아이였죠. 그러나 마티어스 공작의 짓궂은 장난과 무심한 시선 앞에서는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느새 당당하고 멋진 남자가 되어 그녀를 더 올감해버려요. 원하는 건 필요 없이 그저 가지기만 하면 되는 최고 가문의 공작 마티어스가 정작 원하지만 가질 수 없는 그녀를 앞에 두고 매우 혼란스러워해요. 자신의 손을 벗어나려는 그녀를 쿨하게 보내주지만 정작 그를 강타한 뼈저리는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보는 저도 같이 아파했답니다. 정말 절절해요. 후회남 작품으로 최고이지 않을까 해서 과감히 1위로 선정했습니다. 이제 전체 이용가 작품의 순위를 살펴볼게요. 10위, 낮에 뜨는 달입니다. 날이라는 단어에 중독되는 작품이죠. 유일하게 웹툰이에요. 한니타와 도하 나으리의 천년을 넘나드는 사랑, 영혼이 되어서라도 그녀를 찾아오는 도하 나으리, 부모를 죽인 원수와의 사랑을 너무나 아프게 그려놓은 작품이에요. 지금까지도 독자들은 드라마화가 된다면 주인공이 누가 좋을까를 계속 상상하게 만드는 정말 웹툰만으로는 만족되지 않아 소설, 드라마 다 나왔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는 작품입니다. 9위, 악녀는 모래시계를 되돌린다. 악녀가 들어간 제목의 소설이 정말 많죠. 빙의나 환생을 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소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이 사랑을 받는 이유는 정말 여주가 악녀짓을 한다는 겁니다. 모래시계라는 특이한 설정으로 제한된 시간만큼 시간을 되돌려 시원하게 복수를 하지만 되돌린 모래시계만큼 여주의 생도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죠. 초식 여주나 순정녀, 답답녀에 질리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위, 악당의 아빠를 꼬셔라입니다. 소설과 웹툰 두 가지 다 인기를 끈 작품이죠. 언니 대신 볼모로 끌려간 여주가 폐륜을 저지르는 아이의 탄생을 막기 위해 악녀가 아닌 자신과 결혼하자고 끈질기게 벨고트의 황제 에우레디안에게 들이대는 내용인데요. 예레니카의 일방적인 청혼이 전혀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너무나 사랑스럽죠. 하지만 우리의 남주 에우레디안, 이 철벽남을 보소. 스윗가이지만 철벽남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다 후회할 낀데 두 주인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소설입니다. 7위, 아기는 악당을 키운다입니다. 시원한 사이다물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아이의 몸으로 빙의한 수많은 소설 중에서 당연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통의 다른 소설들은 아이의 몸에 성인이 들어가 그 나이답지 않게 슈퍼우먼의 자질을 보이죠. 하지만 이 작품이 좀 특이한 건 그 나이답게 말과 행동을 하면서 전면에 나서지 않고 수많은 일들을 다 고자질로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게 또 독자들의 심리를 쿡쿡 찌르며 자극하는 묘한 매력이 있어요. 루블레인의 혀 짧은 소리 다 두었더. 진짜 귀여운 여주죠. 6위, 어느 날 공주가 되어버렸다입니다. 표절 논란으로 시끄러운 작품이죠. 표절이네 아니네. 아직 정확한 결론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저는 솔직한 마음에 의존해 순위 안에 넣어봤습니다. 재미있는 건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요.
어공주 웹툰과 소설이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결말은 똑같겠지만 과정이 너무나 달라 보여요. 암튼 일러가 너무나 환상적인 걸로도 유명하죠. 진짜 예쁘고 세밀하고 누구나 한 번만 봐도 푹 빠져들 만한 일러예요. 전 이 작품이 유명해진 데는 일러가 큰 몫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애는 1%로 딸과 아빠의 애정에 더더욱 초점이 맞춰진 소설이죠. 5위, 검을 든 꽃입니다. 은소로 작가님의 작품으로 이 소설을 처음 접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여주의 요소가 모두 담겨져 있던 작품이라 순위에 넣었습니다. 걸크러쉬의 대표 지전이기도 하죠. 여검사 중 에키네시아의 실력을 넘는 여주는 아직은 못 본 것 같아요. 먼 치킨물에 통쾌함도 주지만 그녀의 재능이 오히려 독이 되는 과정도 보여주죠. 두 남녀의 정신적 성장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독특한 설정은 주인공인 두 남녀가 서로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겁니다. 시원한 검 실력과 함께 정신적 성장을 하는 주인공들의 매력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4위, 인소의 법칙. 정말 희귀한 현대물이며 학원물이죠. 거기다 역할렘물이기도 합니다. 여주 함단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내노라 하는 4대 천왕과 썸을 타는 과정이 그려져 있어요. 주인공들의 학예회나 수학여행 장면을 보고 저희 고등학교 때 생각이 물씬물씬 나더라고요. 인터넷 소설의 법칙, 여러 가지가 있죠. 구독자분들은 그중 어떤 요소가 생각나시나요? 3위, 폭군을 길들이고 도망쳐 버렸다입니다. 그러게 왜 길들여 놓고 도망쳐 버렸습니까? 도망친 사부를 찾아 전 대륙을 뒤져서 찾아오는 연하남을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나요? 제가 사실은 연하남 남주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요. 이 소설의 남주가 저희 편견을 과감히 깨부수어 줬습니다. 연하남, 거기다 잘생기고 절대 권력인 남자, 절대 거부하고 싶지 않아요. 누나들의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은 남주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2위, 버림받은 황비. 이 소설만큼 독자층이 갈리는 작품도 드물 겁니다. 워낙 남주의 첫인상이 정말 개문디 같아서이지 않을까 하네요. 여주에게 원치 않는 임신을 시킨 것도 모자라 사형까지 시키는 정말 찌질함과 악독함에 경악을 금치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회귀 후 개과천선을 하는 캐릭이라 처음에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독자들에게는 여전히 미운 남주로 남아있죠. 게다가 서브 남주들인 카인과 알렉도 각자 엄청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라 독자층의 지지율 또한 많이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누구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보다 여주가 회귀 후 마음먹었던 가주와 기사의 모습으로 끝까지 가주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자, 대망의 1위 재혼황후입니다. 여태껏 출간된 소설 중에 이렇게 독자의 암을 유발하는 소설도 참 흔치 않을 거예요. 전 이 소설로 인해 남자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바뀌었답니다. 내가 하기는 싫고 남 주기는 아까워하는 뼛속까지 이기적인 남자들의 본성, 전형적인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캐릭터가 개비슈죠. 바로 그 발암물질 인물입니다. 거기다 그의 정부인 랍스타도 또한 큰 몫을 했고요. 정말 황후 대신 제가 가서 머리를 쥐어 뽑고 싶을 정도로 정말 분노 유발 캐릭터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분노가 치미네요. 사람들이 막장 드라마를 욕을 하면서 보는 이유가 이 소설에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자,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소설의 순위를 뽑아보았는데요. 저의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로맨스 마니아 분들의 개인적인 순위도 저 또한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에 너무 길면 곤란하니까 베스트 5위를 적어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베스트 5위, 과연 어떤 작품들이 나올지 저도 궁금해지네요.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